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용자와 계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내용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벌추얼 머신의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우분투를 설정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상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벌추얼 머신 관리자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오라클 벌추얼 박스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가상 머신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적절한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는 리눅스가 우분투 배포판인데요. 만약에 우분투라는 형태로 이름을 적게 되면은 지금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리눅스와 우분투 64비트 버전 이런 형태의 그 자동적인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메모리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동적 할당 크기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크기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머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머신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머신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 이 머신에 대한 세부 설정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설정 창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메모리와 그다음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저장소, 그다음 기타 등등 I/O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제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고급에서 이런 클립보드 공유를 이렇게 사용을 해놓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향후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마친 이후에는 자, 이렇게 시작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이 머신에 파워가 들어오게 되고 이 파워가 들어온 이후에는 자, 최초에 이 머신을 실행시켰을 때는 시동 디스크가 없는 상태라서 시동 디스크를 선택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는 제가 이미 우분투 18.04를 설치해본 내역이 있어서 이와 같이 뜨게 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이미지가 뜨지 않으면 자, 여기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자, 우리가 원하는 ISO, 자, 우분투의 CD 이미지를 선택하여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해준 이후에는 해당하는 ISO를 선택을 해가지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 벌추얼 머신이 해당 시동 디스크를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후부터는 화면에서 설명해주는 내용대로 인스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시동 디스크를 읽어서 해당하는 머신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진행 사항은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이제 내용과 그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스톨 화면이 뜨게 되면은 이제 인스톨 우분투 선택을 하시고 날짜 설정 및 기타 설정을 한 이후에 인스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의 일정 관계상 자, 일단 이 내용은 이 시스템을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인스톨을 성공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우분투 시스템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우분투 리눅스가 제대로 설정된 시스템을 실행하게 될 경우 자,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리눅스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내용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자, 방금 설치를 마쳤지만 결국에는 이 설치는 운영체제를 설치한 거에 지나지 않고요.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위해서는 로그인 프롬프트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즉 시스템에게 사용자 이름과 그다음 패스워드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실행했던 우분투 머신에서는 현재 2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사용자가 있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같은 그 패스워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창이 바로 유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GUI를 사용하는 데스크탑 머신이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텍스트 기반이라면 로그인 프롬프트가 텍스트 기반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내용과 같이 자, 로그인 프롬프트가 텍스트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서버 버전 이미지를 가지고 리눅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로그인 프롬프트를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서로 다른 이런 GUI 유저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이후에는 이제 GUI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로그인 데스크탑, 즉 GUI 기반의 어떤 인터페이스 상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클릭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실행하는 것 외에도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텍스트 기반의 쉘에 명령어를 넣어서 실행하는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 터미널을 찾기 위해서는 최초에는 이 Show Application 부분을 클릭한 이후에 자, 잘 찾아보시면 이 터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면 자, 이런 터미널 창이 뜨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과정이 불편하다 싶으면 자, 이렇게 터미널이 뜬 이후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실 경우 자, 이와 같이 페이보리트에 추가를 해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놓게 되면은 이후에는 지금 여기 커맨드 바에서부터 여러분이 클릭을 통해서 터미널을 실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터미널을 하나 띄워서 앞으로는 계속 설명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에서 이렇게 커맨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커맨드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최종적으로 눌러주면 명령어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date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date를 입력을 한 이후에 엔터를 치게 되면 현재의 시간과 날짜가 나오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명과 엔터를 누르게 될 경우 그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용자 입력을 받는 그 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 이 로그인 프롬프트와 비슷한 프롬프트가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그인 프롬프트는 보통 이렇게 달러 표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 이런 꺽쇠 표시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커맨드에는 그냥 단순하게 커맨드 하나만 입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argumen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argument를 제공해서 커맨드를 실행할 수가 있고, 자, 리눅스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자, 커맨드들이 모두 case sensitive라는 것입니다. 즉, 대소 문자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echo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echo라는 명령어는 echo 뒤에 주어지는 파라미터를 그대로 다시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hello everyone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뒤쪽에 제공되었던 파라미터 리스트들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echo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커맨드는 리눅스 커맨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대문자 2로 시작하는 echo는 지금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한 이후에는 쉘을 종료해 주게 되면 보통 시스템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쉘을 종료하는 방법은 exit 이런 식의 명령어를 집어넣어도 종료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Ctrl D라는 키를 통해서 이렇게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터미널이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시스템에서 로그아웃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스크탑 자체가 사용자 쉘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텍스트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이 쉘에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로그아웃을 하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제 시스템을 셧다운하는 내용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리눅스 시스템은. 자, 그러면 이때 사용자 계정과 그룹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소개한 바와 같이 리눅스는 유닉스와 유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즉 유닉스는 여러 사용자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은 이 시스템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는지를 트래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는 서로 다른 권한을 주어서 이런 시스템 자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자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또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험실 전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캐너가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이 그룹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프린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룹 관리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용자와 그룹이라는 개념 외에도 리눅스에는 특별한 계정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자, 이 계정은 루트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루트 계정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all powerful, 즉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이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루트 계정은 자, 시스템 설치, 자,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어떤 환경 설정을 바꾸는 등 시스템 관리자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트 계정을 이용할 때는 명령어 입력을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부에 배우겠지만 만약에 루트 계정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명령어 프롬프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령어 프롬프트가 달러에서 자, 이렇게 샵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현재 내가 루트로 접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쉘 프롬프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 만약에 A부터 F까지에 해당하는 리소스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각 사용자, 앨리스, 밥, 크리스는 서로 다른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은 C라는 리소스는 앨리스에 의해서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루트는 이 모든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계정을 앞서 말한 대로 아주 조심히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계정 정보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까요? 그래서 사용자의 계정 정보는 etc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패스워드라고 이름 지어진 파일에 관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디렉토리와 파일에 대한 개념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식의 정보가 이 파일에 저장되는지를 중심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일에는 이 etc 패스워드 파일에는 자, 그림에서 표시된 것 같이 사용자 계정 이름,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UID, GID, 그 다음에 getCourse,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로긴 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 중 비밀번호는 더 이상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파일에 저장을 했었을 텐데요. 초기 버전에 이제 최근 나온 리눅스에서는 더 이상 이 패스워드 파일에 이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고
또 다른 파일인 etcr의 shadow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UID와 GID는 시스템이 사용자를 인식하기 위한 번호로 이제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Course라는 거는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하는 란인데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들이 사람의 풀 네임을 적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getCourse와 같은 옵셔널 필드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의 좀 더 부가적인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홈 디렉토리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위치하게 되는 디렉토리를 절대 경로로 기술을 해 놓는 거고요. 자, 로그인 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였을 때 사용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쉘을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강의를 지속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큐어한 이 패스워드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etcr의 섀도우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etcr의 이런 식의 파일을 etcr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엔트리에 한 명의 유저 정보가 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한번 디코드를 해볼까요? 자, 이 정보를 디코드를 해보면 어떤 식이 됩니까? 자, 콜론으로 각 정보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카운트 네임이 될 거고요. 그래서 KBKIM이라는 계정 이름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패스워드가 될 것이고, 패스워드는 자, 표시가 되지 않고요. 자, 세 번째 천은 유저 아이디가 됩니다. 그 다음 천은 그룹 아이디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필드는 자, 옵셔널 필드죠. 자, 옵셔널 필드고, 그 다음은 자,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그리고 그 다음은 쉘, 기본 쉘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캐시라는 명령을 사용할 텐데요. 이 캐시라는 명령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또는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명령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cat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현재 etcr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의 정보가 이렇게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사용하는 그 다양한 계정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여기 1000번부터 시작하는 여기 경백 이 부분이 하나의 사용자 정보가 될 것이고, 또 1001번의 테스트1이라는 또 계정이 하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etcr의 패스워드 파일을 보면 어떤 식의 계정들이 존재하는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패스워드 정보는 섀도우 파일에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섀도우 파일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섀도우 파일도 형태는 비슷합니다. 패스워드 파일과. 근데 이제 섀도우 파일에 저장되는 정보는 전혀 다른 정보입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정보는 비슷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카운트 정보가 저장되고요. 두 번째는 패스워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패스워드는 인크립트 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진 이 정보가 인크립트 된 패스워드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1, 2, 3, 4 또는 뭐 간단한 패스워드를 적더라도 자, 이런 형태의 긴 형태의 인코디드 된 텍스트로 패스워드는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 패스워드가 그 다음에 있는 정보들은 이 패스워드와 관련된 변경 정보, 그리고 패스워드의 유효기간 정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게 됩니다. 좀 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REST 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데이트 정보로 언제 패스워드가 바뀌었는지를 숫자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했던 에포크 기억하시죠? 그 에포크를 기점으로 며칠 동안 며칠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숫자는 데이트 이런 형태의 표현이 아니라 이 에포크 이후로 며칠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걸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in과 max가 있는데요. 자, min이라는 값은
패스워드 변경 후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 동안 해당 패스워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max라는 것은 해당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패스워드 변경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min이 7이고 max가 만약 90이라면 자, 패스워드를 변경한 후에 7일 동안은 자,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max가 90이라면 패스워드 변경 이후 90일 이후에는 패스워드를 꼭 변경해 줘야 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닝이나 액트 같은 경우는 자, 워닝 값은 비밀번호가 만료되기 전까지의 일수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inactive는 비밀번호가 만료된 이후에 잠시 동안 접속이 가능한 일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워닝이 30이고 자, 30이고 만약에 inactive가 7이라고 하면 자, 30일 이후에는 비밀번호가 만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7이라고 적어놓는다면 만료일 이후 7일 동안은 계정 접속이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접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expire 같은 경우는 자, 언제 이 패스워드가 expire 되는지를 자, 이와 비슷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섀도우 파일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정보보다는 사용자의 패스워드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게 되면은 자, permission denied.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 파일이 탈취당하게 되면은 자, 비밀번호가 이제 탈취당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비밀번호 유출 사고가 났다 그런 말은 대부분은 이 섀도우 파일이 유출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유저 아이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은 자, 넘버 오리엔티드 머신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넘버 오리엔티드 머신이라서 사용자를 그 텍스트 스트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자, 넘버로 인식하는 걸 훨씬 편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용자의 정보를 계정 정보는 스트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자, UID 정보는 숫자로 관리를 하는 게 그 리눅스 시스템 입장에서는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UID는 100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1000번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보통 이 1000번 이하에 있는 자, 이 UID들은 리눅스 시스템에 서로 다른 어떤 시스템 계정 정보에 의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이와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많은 계정 정보가 원래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계정들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계정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사용자들은 1000번 이상부터 아이디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GID는 이제 사용자 아이디인 UID와 마찬가지로 그룹을 구별하기 위한 아이디인데요. 자, 이 그룹을 구별하는 아이디로 이것도 비슷하게 일반적인 그룹은 100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룹의 아이디는 1000번부터 사용하게 되고요. 이 모든 그룹의 리스트는 etc 아래의 그룹 파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봐볼까요? 자, 그룹 파일을 참고하시면 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그룹이 미리 존재합니다. 이 그룹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룹이 될 거고요. 자, 1000번 이상 되는 자, 이 1000번 이상 되는 이 그룹들이 자, 여기 1000번부터죠. 2000번 이상부터 있는 그룹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이후로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tc 그룹 이 파일에는 자, 보시다시피 이제 패스워드 파일과 좀 비슷하게 이제 컬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드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 그룹 파일에는 제일 첫 번째는 그룹 네임이 들어갑니다. 그룹 네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의 패스워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는 나중에 이제
나의 그룹의 아이덴티티를 바꿀 때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룹 아이디가 이제 기술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그룹에 참여하는 그룹 멤버십의 정보가 기술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그룹 멤버십에는 자, 디폴트 그룹에 할당된 이 사용자에 대해서는 리스팅을 하지 않아요. 리스팅을 하지 않고 서플먼트 그룹, 자, 추가적인 그룹에 대해서만 리스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DSM이라는 그룹은 그룹 아이디가 1001번이고요. 이 1001번에는 KBKIM, 그 다음에 MGD, 그 다음에 YEZ라는 이 세 명의 사용자가 그룹 멤버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용자들은 DSM을 자, 서플먼트 그룹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디폴트 그룹이 아니라 서플먼트 그룹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